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 시장은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만 보면은 어제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지수에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코스피 장중에는 약보합과 강보합을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는 강보합권 2,520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어제 종가와는 크게 좀 변동이 없는 720선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뚜렷한 스탠스를 보여주기보다는 현재 시장 확실히 관망 기조가 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트럼프의 취임식을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우려했었던 중국발 관세 관련 우려에 대해서 취임 첫날부터 강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25% 부과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취임 초기인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우리도 계속해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의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사실상 거의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트럼프 트레이드는 그래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는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또 전기차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취임식부터 오늘 시장의 영향까지 오늘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취임식이 진행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고 이제 미국 세퇴는 끝났다. 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가 모자를 쓴 인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취임식 연설장에 미리 어떠한 책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책상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과 함께 이 책상에 앉아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2만여 명의 관중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인을 한 행정명령은요. 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해서 현재 국기가 반만 올라와 있는 이렇게 지금 개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인 취임식 날에는 끝까지 올려라. 라는 요 명령을 가장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시장의 반응은 사실 이렇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간밤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만나보시죠. 행정명령에 사인이 된 것들인데 요게 12시 전의 기점입니다. 오늘 12시 이후로는 또 WHO로부터 탈퇴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행정명령에 사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인플레이션 대처, 그리고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무역 시스템 개편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소 좀 강경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세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덜 강경한 스탠스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이번 취임사에서 정책 방향을 좀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는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요 시그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에너지 쪽에서도 강경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성 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가치 회복인데요. 미국 가치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요 슬로건과 딱 맞아떨어지는 곳인데 반이민 정책, 화석 연료, 그리고 고관세와 관련된 요 카테고리가 결국에는 미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책들이 한국엔 좋을까요? 시장의 영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라는 제목의 아침에 또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세와 관련돼서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하겠다. 관세 징수를 위한 대외 수입청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생각보다 안 강하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아니라 교역 상대국 그리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이러한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요. 우리는 시장을 대응할 때 늘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좀 정책들이 정말 좋은 것일까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딱 맞춰서 블룸버그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대국에게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줄 수는 있겠다. 한국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네라는 안도감 가질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그 자체로 무역과 생산량이 억제가 되고 주가에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 당장 10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은 이게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요. 생산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앞으로 2025년까지 전체적인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증권사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NH투자증권도 역시나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워스트 시나리오는 피했다. 아마 관세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관세보다는 대내 정책에 좀 집중하는 이러한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미국이 앞으로 다른 국가와 싸우는 일보다는 국내 정책들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다만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미국의 임금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고 폐지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폐기가 되면요. 막상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 또 중국은 치고 나갈 수밖에 없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이미 전기차 포션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겠죠. 전기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게 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커멘트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시장의 또 우려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요 에너지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의견 중 하나인데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Drill, baby, drill. 이 문장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그런데 진짜 드릴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는 것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중요 에너지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결국에는 에너지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들을 내놓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한 외신에서 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릴을 하는
요 유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쉐브론 CEO는요, CNBC와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셰일 유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속도만큼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엑소모빌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도 본인들은 제안을 받지 않았는데 정책의 변화보다는 본인들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오히려 압력을 받을 뿐이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본인 회사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다소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비상사태가 연방법에서는 모호하게 정의가 된다. 트럼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권한을 확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의 주저를 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가스 생산을 강제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라면서 말에게 물을 줄 수는 있지만은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여러 가지 서포트를 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이 원유를 생산을 하는 것은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에게 사인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좀 겁을 먹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별,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뉴스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화성으로 미국인 우주인을 보내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죠. 이러한 발언에 힘입어서 우주 항공주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화성의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미국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IM증권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패권의 승리를 위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우주군, 민간 우주경제 성장을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을 한 이동통신과 자율주행, 그리고 위성 모바일 통신 등 산업 생태계에 기반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한국과 협력을 시사했던 트럼프호의 출항에 조선주의 동반 신고가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모두 또다시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을 강조해왔던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수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긴 하지만 2027년까지의 증익 구간과 수주 모멘텀 지속 흐름은 변함없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의무화 폐지 선언 속에 2차 전지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한다고 언급했고요. 또 이를 실행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 뉴딜 친환경 산업 정책을 종식했고요. 전기차의 의무화도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로 확대해 행정명령을 철회했고요. 전기차를 우대하는 불공정 보조금의 폐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 역대급 4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분기 사상 최대치인 8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이 19조 7천일억 원, 영업이익은 8조 2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8조 원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8조 원대 영업이익 사상 처음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선주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연일 조선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트리거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일단 행정명령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도 최대 관심사로 일단은 조선주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조선주에 민감하게 작용할 LNG 터미널 재개와 관련된 국내 조선사들의 강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미국 국적의 LNG선이 일단은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뒤처진 해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의 조선사들에게 일단은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LNG 확장 정책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일단 한국의 조선사들이 클 것 같고요. 중국과의 해상 경쟁에서 뒤처짐을 따라가기 위한 장기 플랜을 독려하는 미국의 조선업 강화법이 올해 의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 밖에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역시 조선주를 가져와 봤고요. HD 현대미포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내에서도 일단 수남매가 크게 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HD 현대미포는 4분기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실적을 일단은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종별 믹스 개선 그리고 외주비 하락과 더불어서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는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LPG선들의 매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효과로 수익성은 개선폭이 25년 두드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추진선 선대 확장 그리고 LNG 벙커링성 발주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26년도에는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9.7%까지도 증권가는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마진율 15% 수준인 LNG 벙커링선의 수익이 인식되면서 이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오늘 급등하는 일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조정권에서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신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번 주 들어서 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하루도 빼지 않고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D 현대 미포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HD 현대 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코스모 신소재,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한화 오션,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루닛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뷰티 쪽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PSP, 다섯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로봇 쪽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엔캠, 네 번째로는 고영, 다섯 번째로는 SY 스틸텍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스탠스만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세로 현재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금호석유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SK텔레콤, 세 번째로 HD현대 미포, 네 번째로는 한국전력,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약간의 별개의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JP모건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만 원대까지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매도 리포트 오늘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 주가는 부진한 가운데 기관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비전,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매도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태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세 번째로는 고영, 네 번째로는 BHI, 다섯 번째로는 로보티즈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약간 다른 부분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지만은 수급을 보면 로보티즈 쪽으로 기관의 강력한 매수가 12월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곁에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HVM, 두 번째로는 블랙야크 INC, 세 번째로는 D&D 파마텍,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PM,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델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모호한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큰 폭의 흐름의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는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시장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행정명령 100건을 서명하겠다, 200건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시작부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관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명을 하기보다는 인터뷰 때 나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관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지지 기반 이런 이제 공화당의 표층, 표심 잡기 이런 부분에 먼저 신경을 쓰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세는 그 다음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말로는 강력하게 공포감을 조성해 놓고 그리고 나서 협상할 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이 유리하게끔 협상하는 협상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심증은 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뚜껑을 이제 열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25%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번 관심 가져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부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이다.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쉬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그냥 놓여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2,500포인트의 지지력 테스트 받고 그냥 편안하다라는 모습. 자, 코스닥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강력한 상승 이후에 횡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조정이 안 받는 거죠. 그러면은 수급이 좋다. 누군가 밀려야 되는 타이밍에 매수세를 통해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횡보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730포인트 돌파 중요하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오늘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오전장 이후에 트럼프가 관세 발언한 다음에 약세로 밀렸다가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흐름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한 번에는 아니어도 730포인트 돌파 시도하다 보면은 아주 강력한 저항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700포인트 후반 정도까지는 한 중후반에서 후반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우리
다음 주면 또 설날 연휴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명확하게 말씀드린 게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 좀 하시고 그리고 순환매 노릴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준비하면은 설 연휴 전후 정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차비 정도는 마련하고 친척분들이랑 이제 소모되는 비용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계속 노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노리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말 한마디 한마디 정책 하나하나에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피해가기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다시 2가 이제 개봉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트럼프 피해가기 게임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경 정책부터 먼저 나오고 있죠. 바이든 정부의 이제 흔적을 지우는 그래서 석유가스를 시추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문제 이런 부분부터 해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탈퇴한다고 서명한 것까지 이제 사진도 예쁘게 찍었죠. 자 그렇게 해서 환경 정비를 이제 재정비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건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도 FTA 이제 다시 한번 재협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불평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기술력, 경쟁력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근처에 주변에 있는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 특히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세를 이제 뭐 거의 안 내고 그냥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회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우리나라도 이러다 보면 기아 공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장들이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화성에 성적이 꽂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 쳐다봤더니 서로 환호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칼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첫 번째 1기 시대하고는 다르게 일론 머스크가 함께한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어도 트럼프는 원래부터 우주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둘이 잘 대화가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본인은 원래 친했다라고 하죠. 과거부터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뭐 발언들이 이제 오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에 좀 이제 피해를 끼칠 것 같다 싶으면은 이번 주 정도에서 다음 주 초까지만 살살 피해 가면서 먼저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뭐 2, 3일 정도 있다가 천천히 이제 모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 피해가기 가장 좋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짚어드릴 타이밍이 왔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기대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익숙한 종목들도 있지만 새로운 종목들도 등장했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말로 없는 종목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취임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 정리해봤고요.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업종에 대한 힌트도 얻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이 밖에도 우리가 이와 상관없이 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은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기준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인 8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또 22만 원 터치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안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사실 일주일 전에도 이 종목을 안타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비중을 많이 실어서 꾸준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올라오게 된다, 급등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좀 줄이면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우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가져 나온 종목입니다. 자, HBM 대장주로서 올해도 AI 본격 성장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CES에서 다이브인 알고 계실 거고. 올해 뭐 HBM 시장이 뭐 550억 달러, 530억 달러에서 이제 55조 원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내년에는 뭐 83조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 핵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9% 정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에만 71%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그 제1픽이다라는 이런 뭐 제1공급사라는 부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TSMC 계속 좋은 모습인데 지금 블랙엘 때문에 뭐 주춤한다라고 해도 사실 하이닉스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작년 말에 계속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었었죠. 그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 그리고 트럼프의 칩스법에 대한 발언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해소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도 22만 원 건드렸다라고 하시는데 22만 원 중요한 가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출발하는 가격이다 생각하고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작 단계다.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HBM 이제 생산량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23년에 저 표를 보시면은 3만 장이었어요, 생산량이.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10만 장까지 크게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원래 14만 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산량을 하반기에 3만 장을 더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로드컴이 약진을 하면서 브로드컴에 공급하는 물량이 한 3만 장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로 더 나가는데 엔비디아가 뭐 50% 정도의 그 마진을 남긴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브로드컴이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마진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받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그냥 편안하게 지금 출발 단계고 아직 한 걸음밖에 안 뗐으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안타 종목으로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대장주 SK 하이닉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이 시작 구간이다.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죠. 두 번째 종목. 램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또 유리 기판이 새로운 테마로 또 급부상하고 있는데 유리 기판으로도 함께 엮이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기업이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반도체 뭐 식각, 방막액 등등에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크게 들으셨던 때가 일본에서 반도체 3대 소재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불화수소를 이제 솔브레인이 개발을 하면서 우리도 기술력 있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발표를 했는데 그 기술력을 램 테크놀로지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좀 많은 이제 이슈를 몰고 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리기판 쪽으로도 이 식각 쪽이 필요한데요. 글라스홀 식각 기술 이 기술 개발에 특허를 출원하면서 우리는 이미 SK하이닉스랑 거래처이기도 하고 유리기판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유리기판은 원래 디스플레이 쪽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이제 반도체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유리기판 쪽의 기술 쪽으로 넘어오는 반도체 쪽으로도 넘어오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램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잠깐 쉬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해서 따라잡지 말고 쉬는 타이밍에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사인 SK하이닉스, 뭐 삼성 SDI 2차 전지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유리기판과 2차 전지 쪽에 신사업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조금 어색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2루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램 테크놀로지 2루타 종목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가온칩스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반도체 이제 관련주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4%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너무나도 좋지 않나,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삼성전자의 DSP로도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내노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AD 테크놀로지 기존에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디자인 파트너 솔루션 이 DSP 기업 중에서는 가장 뭐 또 잘 나가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져보기에는 충분한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ARM 이 설계하면 ARM의 기본 설계도를 다 가져다 쓰고 있죠. ARM의 올해의 디자인 파트너사를 3번 최다 수상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기술력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 미국 이 가온칩스 아메리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까지 설립하면서 미국의 지금 AI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가온칩스의 이 기술력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120억 정도 이제 수주가 취소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 영향 그리고 오늘의 뭐 4% 좀 밀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들 받아서 밀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놓으시면은 제가 과거에 테크잉도 IR을 발표했을 때 큐브 프로버 300대가 뭐 120대에서 150대로 줄어서 걱정되시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사업이고 기존 사업에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가온칩스도 추가적으로 알파 되는 요인들이 많아지는 이런 기업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2달 지나면은 지금 이 그 공급 계약 취소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안 나실 정도로 주가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온칩스 제가 호타중족이 3루타에 포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 가져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계속 집중해주고 계신데 가온칩스 3루타 종목으로 선정됐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홈런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동안의 만루홈런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12월 27일에 접근했던 제주 반도체가 전일장에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오늘도 또 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전일 뭐 제주 반도체가 뭐 어마어마한 기세를 몰고 오면서 제가 전일도 뭐 장중에 출연해서 한 26% 정도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5위권이 바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순위에 진입하면서 51% 이제는 50% 아래에서는 순위에 진입할 수 없는 구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SKC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약진을 보이면서 SKC는 70% 가까운 이제 수익에 근접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60%를 넘어가면서 테크잉을 살짝 따돌리는 모습이죠. 50% 후반대부터 해서 50% 세 종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반도체가 이제 테크잉 자리를 노리는 이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가 이번 상한가 이후에 잠깐의 숨고르기란 이후에 이 다음 달에는 말로 홈런 들어가면서 또다시 순위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구간, 윗골이 달린 이 구간에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와서 다음 저항이었던 10,000원 구간에서 조금 주춤주춤하다 결국에는 상한가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 상승하는 사이클을 좀 알면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HBM이 일단 단연 1순위예요. 그래서 HBM이 먼저 움직이고 뭐 이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었으니까 뒤따라서 움직인 건데 HBM 이후에는 아무래도 전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세 번째로 후발주로 들어가는 게 저전력 반도체 쪽이 움직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주 반도체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순환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주 반도체 이후에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 기존에 이제 움직였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뒤에 이제 꼬리표처럼 하나 쓱 한 번씩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또 하나 있어서 오늘 말로 홈런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이 활약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을 주시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해주시는 인사이트들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 어떤 종목으로 또 큰 수익률에 도전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엑시콘 같은 경우는 제가 네오쌤과 함께 그리고 YC와 함께 여러분들께 CXL 관련주입니다라고도 과거부터 이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장의 핵심 종목, 메인 종목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순환매가 나올 때 한 번 정도씩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후공령 쪽에 검사 장비 쪽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버닝 테스터부터 시작해서 D램, 이제 스토리지, 이 SSD램 쪽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장비를 이제 만드는 업체고요. 자, 국내 장비사 최초로 이미지 센서 테스터기까지도 만들어서 이게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매출에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새로운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에 편승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XL 같은 경우에도 CXL 2.0이랑 3.0 쪽으로 이제 테스터 쪽을 이제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전자랑 이제 끈끈하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CXL 3.1로 다시 한번 또 부활 한번 노리겠다. 사실 작년 중순부터 노리겠다라고 했는데 3.0은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3.1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랑 AMD에서 이제 적용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칩을 이미 개발해서 적용되는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CXL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자, 차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13,500원 전후 구간을 오늘 계속 주고 있는데 13,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13,000원 돌파 시도한 이후에 살짝 넘어가 있는데 살짝 쉬는 구간, 오늘도 이런 구간을 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편안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19,000원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높게 설정을 해드리죠. 1차 목표치를 19,000원까지 보고 그 다음에 3,000원 단위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전고점 부근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12,500원과 13,000원 살짝 이탈해서 이제 12,500원까지 종가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했다 13,000원 회복될 때 혹은 요 10,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나 그때 다시 보시면은 되니까요. 리스크 관리까지도 신경 쓰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순환매 섹터 쪽으로 해서 이제 HBM 쪽이나 이쪽이 힘이 다 죽었다라고 싶으면은 이 CXL 관련주들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은 또 짭짤하게 순환매 수익 노려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환매 준비해보면서 CXL 관련주 엑시콘 짚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9,000원, 2차는 22,000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조선주들은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 조선 쪽에서는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선주를 또 이슈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조선주를 좀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지, 조선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요즘 조선주 하면 뭐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죠.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흑자 사이클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습니다. 조선주, 특히 우리나라 조선주는 다른, 특히 경쟁자인 중국과 다른 점이 초대형, 무조건 큰 배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배 한 척 만드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호황이 앞으로 3년은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특히 이제 이 트럼프 2.0 시대에 이제 개막을 알리는 날 두고 보면 가장 잘 나갈 섹터로는 조선주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선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조선 3사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나 또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중간 지주회사죠.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회사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뭐 현대 삼호조선, 이 삼호조선은 아직 비상장입니다. 조만간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런 조선사들이 대부분 다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특히 4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을 또 크게 봤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주한 게 3년, 4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르면 지금 납기 대부분 다 이제 기성에 따라 돈을 받고 또 배를 인도하면서 잔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 차이가 큰 환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조선주는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 같았으면 이 고급 인력, 그 전문 인력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쪽에서 이 용접공 같은 경우는 용접 로봇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 용접 로봇을 도입을 해서 지금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 철광석과 또 그 조선용 후판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비용 부분이 좀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배 자체를 고부가치선을 수주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또 이런 그 원자재에 대한 비용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고 모든 걸 봐도 조선주는 그냥 돈을 버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은 이 조선주 쪽에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쪽에 들어가는 부품사까지 조선 기자재라고 부르는 이런 업체까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3사가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동반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기업들 최근에 잘 가서 좀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이게 한국에서 조선사들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그쵸. 기술이 사실 이게 배라는 게 네. 공장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맞습니다. 건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왔고 그쵸. 그 기술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게 지금 이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가 다 하는 시대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손이 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위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배가 좀 전에 말씀드린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 높이가 거의 10층 높이만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작업을 하나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데요. 그죠. 그런 위험 지역에는 이 용접 로봇이나 이런 조선용 로봇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에 필드 테스트가 됐고요. 올해는 그 올해부터. 필드 테스트 결과를 갖고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구인 문제는 점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사실 어렵고 좀 위험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력들이 물론 좀 노쇠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많이 불구하고 그래도 배를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기업들의 주가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좀 만나볼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2만 8천 원대까지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기업 먼저 좀 분석해보고 갈까요? 근데 아직도 싸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수주해 놓은 게 그 조 단위로 돈이 아직 수주가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그 베트남에 있는 이런 조선소까지도 현대중공업이 이제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계열사 거긴 하지만 거기다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 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현대중공업에게 배를 맡기려면 선주가 3년에서 지금 짧으면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중공업은 수주량 자체도 많고 또 수주한 것들을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그 배를 인도하면서 돈이 잔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게 다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환차익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이 LNG선이나 LPG선 같은 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또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걸 철폐하는 행정명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LNG선이나 LPG선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LNG를 수출하는 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이죠. 수출하게 되면 이게 또 이걸 나르는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 조선사에 그 발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다른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수주 물량이 또 많이 대기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 해군이 그 MRO 쪽에서 우리 한국 조선사들에게 작년부터 이제 이 물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MRO 물량을 받기 위한 검토와 준비를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시장, MRO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여기에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HD 현대중공업은 점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대 가격은 아무리 봐도 싸 보이는 가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사가 그럴 텐데 이번에는 한화오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세 54,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화오션도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오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했기 때문에 더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필리조선소 미국 조선소입니다. 근데 미국 조선소는 우리나라보다 그 일하는 인력들이 더 늙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전문 인력들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죠. 미 해군 자체도 이 필리조선소 같은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 해군 함정을 그 건조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조선소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 인력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거기서 미 해군에 MRO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 한화오션은 작년에 이미 2척을 미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화오션은 이런 특수선 분야에 대한 그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선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하고 있는 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7조 8천억짜리 수주 물량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한화오션은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이거를 한화그룹이 인수하면서 확실히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조선사로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방산과 함께 이 한화오션도 특수선 사업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잠수함이나 우리나라 한국형 구축함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을 더 개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2025년은 한화오션이 확실하게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한화오션 흑자 전환 기대감, 워낙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화엔진 만나보고 갈게요. 한화엔진 연초에 또 대량 수주에 대한 공시를 하면서
이 엔진 기업이 이게 가능하다고라는 정도의 사실 금액이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 생겼게 되버렸죠. 주인이 있는 회사와 주인이 없는 회사는 확실하게 실적 차이가 납니다.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 옛날에 HSD 엔진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그때는 이게 인화전공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뭐랄까요? 그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사로부터 물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나서 한화오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또 이 회사에 또 이제 이 DF 엔진 같이 이제 듀얼 연료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중국의 조선사들이 이 DF 엔진을 우리 한국의 이 한화 엔진에다가 발주를 줍니다. 그만큼 DF 엔진 자체가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운 엔진이죠. 기술력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수주하는 것도 3조 원이 넘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인화전공이라는 예전 최대주주 그쪽에서 갖고 있던 530만 주를 요번에 이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나면 한화엔진 2만 원대 가격은 너무 싼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화엔진은 한 2만 5천 원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아깝지 않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3만 5천 원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고 손절가는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이건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만 원대 초반에 손절가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대응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가지 기업 만나보고 왔는데 좀 가격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HD 현대중공업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인데요. 앞으로 목표가 38만 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오션 만나보고 왔는데 현재 구간이 5만 원대인데요. 앞으로 목표가 10만 원대 본다. 말 그대로 2배 간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기업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화엔진 오늘 유일하게 52주 신고가 영역을 좀 넘어서지 못한 기업입니다. 1월 초에 대규모 수주가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좀 이슈를 해결하고 난다면 목표가 3만 5천 원대까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주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4년 만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여 분간 이어진 취임사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선명하게 제시했는데요. 트럼프의 취임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는 먼저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임기 내내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집권 1기 때부터 강조해온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석유 등의 시추를 마음껏 늘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가 금보다 더 가치를 갖게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했고요. 또 그린 뉴딜 정책, 친환경 정책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외국에서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달러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도 기존의 강경한 입장 유지해 가면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했고요.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는 등 예고했던 이민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부분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입장으로 취임 첫날부터 강행하지는 않으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론 이후에 달러가 약세 전환하기도 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부과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발언을 또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일식한 발언이었을까요? 화성의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국내 증시에서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취임식 이후에 또 IM증권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4개의 테마를 또 꼽기도 했는데요. 에너지와 AI 로봇, 우주, 안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LNG 및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패권 전쟁 속에서 AI와 로봇 산업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관련 산업에 또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앞서 나왔듯이 우주에 관련된 의견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우주군, 민간 우주 경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민간 주도의 우주 사업 방식인 뉴스페이스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우주 상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 수출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AI 로봇, 우주 안보 관련해서 4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뜨거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결국에는 최근 시장에서 잘 가는 업종들 잘 보면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첨단 산업 앞서 나가는 기업들도 그렇고요.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사실 조선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잘 찍히는 기업들인데 화장품은 수출 여전히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들의 트렌드를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여전히 인디 브랜드 2025년에도 좀 주목을 해보자 혹은 대형 브랜드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다. 이 2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형 브랜드를 고르겠습니다. 대형 브랜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대형 브랜드도 가겠지만 여전히 인디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대답은 인디 브랜드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대형 브랜드를 보시는 게 중국의 부활 이런 걸 보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오늘 이거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네.
ODM은 빼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ODM은 빼고 브랜드에서만 논하자라고 하셔갖고. 뭐 ODM도 뭐. 네. 그래서 왜냐면은 저는, 네. 지금까지 탑픽이 ODM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인디 브랜드를 생각을 할 때 이걸 한 줄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해자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트렌드에 너무 이제 이게 너무 휩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ODM 기업들이 그래서 돈을 벌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인디 브랜드 3개 정도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소위 얘기하는 뭐 조선미녀, 그다음에 마녀공장, 그다음에 스킨천사 요 정도 들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실질적으로 실리콘2죠. 실리콘2가 이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을 외국에다 유통도 하고 역직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실리콘2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 인스타가 이제 스타일 코리안이라고 있는데 그 팔로워 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75만 정도 되던데. 와. 지금 이것과 똑같은 어떤 그 인스타나 그 사이트들이 역직구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예스 스타일이나 스타일 바나 이런 사이트를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트렌드, 어떤 트렌드의 어떤 그 같이 실려서 어떤 그 특정 제품이 히트를 쳤을 때 이제 그 매출이나 영업이 확 늘어나는 구조인데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해자를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이제 ODM에다가 이제 맡기기만 해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작은 연영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2010년도 초반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반면에 대형 화장품에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에 지났다. 그러니까 23년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작년 24년도 4분기 실적 보면 뭐 퀀텀 점프라고 할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23년도 실적을 보면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저 효과를 24년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에서 이제 전제 조건 걸고 중국 쪽에서 최악에 지났다라고 하면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미국 쪽에서 성장을 보면은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악은 중국 쪽에서 최악이 지났고 미국 쪽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인디 브랜드 런칭도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그냥 더 좋은 게 대형사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다. 수급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ODM이 여전히 탑픽인 건 맞으시죠? 인디 브랜드를 살려고 하면은 저는 그냥 ODM을 사거나 아니면 실리콘2를 살 것 같은데 실리콘2는 지금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좀 높아왔습니다. 부담스러운 주가 알겠습니다. 상황이라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디 브랜드가 2024년을 거의 이끌다시피 했고 정말 많은 브랜드, 저도 참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한 기업들이 좀 선전하는 그러한 한 해였는데 2025년에도 그 트렌드는 가겠지만은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중국에서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안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주목을 해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박선식 파트너님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중국 시장은 뭐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이제 지난 연도에 이제 보였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 중동의 확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온라인 중심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오프라인 비중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타뷰티나 이제 세포라 같은 이제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이제 K뷰티 진출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국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수출액이 571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 수출액이 3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화장품 쪽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제 화장품이 1위를 찍었다 보니 이 중소 인디 브랜드 성과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2025년에도 이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의 큰 성과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인디라고 하면은 OEM, ODM 업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주가가 이제 다른 이제 인디 브랜드들 주가는 전부 다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 이제
한국 콜마 정도가, 왜냐하면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주가가 상승이 나온 측면이 있는데, 한국 콜마는 이제 막 지금 들고 일어나는 추세이고 아직까지 지금 121선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OEM, ODM 업체를 노린다면 한국 콜마를 노려보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견 브랜드 중에서는 코리아나가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가에 한번 이제 건드려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이제 시세가 나온 이츠 환불 또한 여기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될 경우 11,700원, 800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이것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디 브랜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제약 바이오 정책은 약가 인하와 생물 보안법이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약가 인하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약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제약사의 가격 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물보안법에서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 우시 바이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바이오 시밀러 관련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또 CDMO 기업의 특히나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미국의 의약품이 공급돼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당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폐기가 됐었다가 이번 트럼프 2기 재집권이 되면 다시금 행정명령에 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따른 반사 이익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경쟁력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지난 10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17개에 대해서 허가한 바이오 시밀러가 총 63개였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14개였고요. 미국에서는 26개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의 단가가 일반 의약품 대비 3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수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CDMO, 위탁개발 생산 분야에서도 대규모 제조 능력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4월에 완공되는 5공장을 포함해서 6, 7, 8공장을 잇따라 완공할 계획인데요. 2032년까지 132만 4천 리터의 캐파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론자와 카탈런트 등 글로벌 경쟁 기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셀트리온 역시 2031년까지 30만 리터 규모의 CDMO 공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어젠더 47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등 필수품의 중국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또 생물보안법이 맞물리게 되면서 탈중국 정책으로 인해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CDMO 업체들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적 회사들의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라는 업계 분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K바이오의 활약 다시 한번 연출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 가깝게 상승세 17,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이 2배, 매출 2배, 영업이익 2배를 뽑아내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굉장히 좀 약간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이슈를 받고 있는 오늘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재료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올해 작년 1월에 이제 계약을 했던 파마 리서치의 검사 장비를 납품을 했다. 이제 어떤 약이 있으면 그것이 불량이 있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가는지 그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중대형 제약사 빼고는 거의 다 눈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유럽 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그랬었죠. 이걸 국산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일단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에 폴리드 중 카메라가 적용이 돼서 그게 인도 쪽에서 생산이 되니까 이제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어떤 장비가 인도 쪽으로 조금 더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랑 바이오 그다음에 3D 어떤 그 모델링 쪽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23년도에 주가 굉장히 좋았고 24년도에 잠깐 쉬었어요. 올해도 한번 실적과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주가 탄력 좀 좋은데 앞으로도 함께 상승의 여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인데요. 4% 넘게 상승세 8,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피팅 밸브 쪽이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에너지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국가 비상 사태를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석유와 가스 시출을 계속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측에 미국에 이제 이미 좀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이 DK락이 아무래도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뭐 다우케미컬이나 이제 마라톤 이제 페트롤륨 그리고 이제 엑슨모빌까지 그리고 이제 북미 권역에서 이제 대리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 퍼거슨이라는 어떤 회사와 또 계약을 맺어서 북미 이제 유지보드 시장에 이미 이제 진출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뭐 이제 근접 저항 자리가 한 뭐 8,900원 정도 라인이지만 이슈가 좀 괜찮기 때문에 이대로 잘만 이제 돌파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9,7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K락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기업일 것 같아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현대차가 1% 가깝게 하락세 20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뭔가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 조금 더 수급은 좀 우호적인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아 자동차가 이제 현대차보다 더 오늘 올랐다가 빠진 이유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기아차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고 현대차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폐지될 보조금인데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무슨 소용이 있냐, 시장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았던 기아 자동차도 큰 호재는 아니고 못 받았던 현대차도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락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바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전기차 의무화부터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조금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의무화 폐지인데, 제가 이거는 딱 부러지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폐지를 하면 완성차 업체에서 기준으로는 입장에서는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단 전제 조건 깔고 가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유지된다라는 조건 하에 거기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수록 완성차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의무화는 트럼프가 왜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 전기차 관련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공장 3개를 폐쇄한다. 이거 다 중국 쪽에서 전기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중국, 유럽 쪽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 쪽에서
전기차 의무 폐지를 한다라고 하면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만큼 판매대수가 늘어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는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아마 속으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은 전기차 쪽에서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이제 2차 전지 하락과 관련돼서 완성차 업체가 안 떨어진 이유는 시장에서 전기차가 의무화 보조금 폐지가 완성차 업체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업계 그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당장 이게 판매를 안 해야 되면은 네네.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들인 돈은 적어지겠죠. 드린 돈이 R&D라든지 그런데 네.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지 네. 이런 게 들이는 돈이 적어질 테고 지금 그쵸, 업계에서 사실 걱정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더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트럼프가 전기차 쪽을 굉장히 좀 약간 그 보조금이나 의무화 폐지하는 게 저는 타깃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중국이죠, 당연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네. 트럼프가 의무화 보조금 폐지하고 나서 유럽이 그동안 이제 배출가스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던 게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만 놔두느냐 아니면 트럼프 입김으로 좀 약간 완화를 하느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의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좀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기준에 전기차를 안 만들면 1년에 유럽에다 내는 과징금이 한 뭐 3,000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으로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Y인데요. 1% 상승세 4,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이제 1월 13일인가 14일 정도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종전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급등력이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조정을 받으면 4,3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접근을 해봐라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가격 권역까지 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접근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 3시간 이전에 이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이 새로운 이제 미국 정부와 대화를 좀 열어놨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좌진을 통해서 통화를 좀 조율을 해라라고 이제 지시했던 측면도 있고 바로 또 오늘 오전에 속보로 트럼프 푸틴 만날 것이다라는 또 속보가 또 이제 전해졌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종전회담을 기대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이 관련 이슈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00원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 가격부터 분할로 밑으로 쭉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최소한 나타나게 된다면 한 5,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종전 이슈 그리고 재건 이슈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보합권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들은 큰 방향성은 없는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의해서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폐지 관련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큰 폭의 약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에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여기에 따라 좀 흐름들이 좀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은 좀 관망세가 좀 짙은 상황이었고요. 당분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업종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수혜입을 업종을 선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조선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재건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재건 관련해서 좀 SG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면밀히 말하면 아스콘을 제작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스팔트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과거에 움직임이 강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좀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거기에 따라 좀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인도 라자스탄주에 대한 국도 건설 참여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건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SK증권에서 하우스에서도 SG를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선별한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SG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발언의 여파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돌지 못하는 장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월말 그 연휴 장세로 가기 위한 브릿지 장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고 오늘까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흐름을 잠깐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 움직임은 강했습니다. 트럼프 이제 취임식 이후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 확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장 초반째 움직임은 정강 이제 마지막에는 후약으로 가게 되는데 강하게 이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지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지수 모두 다 오늘 이제 약보합권대의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요. 지금 1월 달 지금 한 달 동안 그 연초에 한 2, 3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나온 거 이후로는 지수가 사실상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다만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만약에 주 후반부까지 약간의 좀 소폭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2,480포인트 선에서 2,500선 포인트는 지켜주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제 주 후반부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이제 종목군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대명선호 시즌 쪽에서 그
이제 항공 관련해서 TF팀을 또 꾸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또 예림당과 같은 티웨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대거 급등세가 좀 같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지금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중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 지금 수급이 없을 때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일종의 테마성으로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장 초반에는 특히 좀 관측이 됐었던 것 같고요.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된 업종군들이 오늘은 좀 빠르게 순환이 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 후반부까지 이끌어 가주는 흐름이 아니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찔끔찔끔 툭툭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오늘 증시가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을 오늘 단타를 하려고 따라잡으면서 왔다 갔다 매매를 했다 하신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윗꼬리 구간에서 물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파이널샷 통해서 다양한 또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또 소개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2.0 정권에서 지금 기대가 되는 섹터를 에너지, AI 로봇, 그리고 우주, 안보 이렇게 네 섹터를 잡긴 했는데요. 오늘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주들도 강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정권 쪽에서 우주항공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진 않은 섹터이긴 하거든요. 이런 이제 섹터들은 그래도 정권 내에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중에서도 사실 옥석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이번 주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 잘 선별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현재 소폭의 약세이고 2,5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 보합권의 흐름, 현재 구간 725.96포인트 지나가고요. 코스피 200은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홀로 1,400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개인과 기관의 그래도 순매수세가 지수 하단을 받쳐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됐고요. 외국인 500억 원, 기관이 100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나홀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월 21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이벤트이기도 했는데요. 취임식 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고 또 반대로 그만큼 부각되는 섹터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상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측과 전망의 이 분야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 결국에는 모두 다 전망과 관련된 그러한 시세 분출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방향성 자체는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보시다시피 오늘 2,520선을 깨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전장 대비해서 12원 이상 내렸습니다. 1,439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정확한 또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지 않으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간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 코스피는 2,520선 약간 이탈하면서 2,51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0.2% 하락세 726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양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는데 사실 지수의 움직임만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있는 하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종목별의 흐름을 함께 만나보시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오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JP 모건 측에서 또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만 소폭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2.8%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8천 원대. 다만 LG 엔솔의 경우에는 4% 넘게 내렸는데요. 오늘 지수가 약보합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희비는 확실히 좀 엇갈렸습니다. 2차전지 쪽은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었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의무화가 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풀리게 되고 그만큼 전기차가 또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밸류체인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 바로직스도 1% 하락세, 현대차도 1% 가깝게 하락이었습니다. 나홀로 SK 하이닉스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기가부터 10위권까지 우선주 강보합권, KB금융 강보합권, 네이버 약보합권, 셀트리온까지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장과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10만 1,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서 또 특징적인 기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인데요. 일단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씨 일가 그리고 장씨 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좀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려아연 주총에서 집중 투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요 안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최씨 일가에서는요. 주총에서 집중 투표제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주주가 이제 아무래도 주주총회에서 관련해서 최씨 일가 쪽이 조금 더 좀 유리한 이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관계인이 53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온 상황이고요. 영풍과 MBK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결국에는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MBK와 영풍연합이 사실상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실가 쪽에서 내놓은 이 집중투표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MBK와 영풍 쪽에 지금으로선 유리한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주가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주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와르르 좀 무너진 상황이고요. 9% 가깝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80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75만 9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고려아연과 관련해서는 거의 장 마감 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또 시장 초반에 어떻게 또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또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 HLB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 2%, HLB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다만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8에서 5% 각각 하락세 나왔습니다. 전기차 의무화가 폐기된 것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좀 강력하게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은 리노공업이 7% 넘게 급등세 나왔습니다. 21만 8,500원대. 이와 함께 시가총액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또다시 또 진입이 됐고요. 반면에 삼성당장 4.9% 넘게 하락세, 리가캔바이오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9,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희비가 약간 엇갈렸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급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지수 자체는 변동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선명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업종별로 희비가 좀 극명하게 갈렸고요. 또 경영권 분쟁 관련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장중에 변동성 크게 보이면서 움직임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내일장 앞으로의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님, 이제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슈들 어떻게 정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주 초반에는 이러한 트럼프 취임식과 관련된 이벤트를 또 소화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을 계속 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증시 역시도 이미 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내성된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 이후에도 우리 국내 지수가 급격하게 급락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와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12월 이제 연말 상황에서 그 탄핵 정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의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그 달러에 투자하자라는 또 붐이 또 확 일었었거든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환율도 안정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환경 자체가 그래도 우호적인 환경이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주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부터 계속 좀 걱정했었던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8월이었죠. 블랙 먼데이를 겪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지금 증시에 약간 경계 심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뜩이나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연휴가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면서 관망 심리가 강한 데다가 여기서 지금 BOJ 통화정책 회의까지 있다 보니까 관망 심리에 더해져서 경계 심리까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정권이 일단은 출범한 뒤에 경제 상황을 보고 3월 달쯤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일본 쪽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또 갑작스럽게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게 뭐 구두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 반응을 보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경계 심리도 분명히 지금 증시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BOJ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가 다시 그 강세로 돌아서게 될 경우에는 이런 청산에 대한 우려감 무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외환 시장을 통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본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자중을 하고, 우리의 이제 바람으로는 이제 다음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증시가 그럼 연초 랠리가 그래도 2월달까지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나서 보통 3, 4월 증시가 세게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증시에서 조정을 주는 그런 명분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번에 갑작스럽게 또 진행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네. 또 2월달 증시 우리가 또 증시 봤을 때 또 충격을 또 한번 충격파를 받고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장기 연휴가 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이제 임시 공휴일이 또 한 번 있을 거고요. 금요일에 아무튼 장이 한 번 또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월 증시 자체가 몇 거래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단 현 시점에서 조금은 관망 심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좀 보수적으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다가올 BOJ 통화정책 회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주시해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관망 그리고 경계심 깔려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런 상황에서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주항공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제 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들썩였었던 이제 종목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화성으로 비행사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고, 그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또 발언을 하면서 난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이가 좋다, 이런 식으로 또 관계를 어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우주 이런 관련 사업에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상황이었었고, 기존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 우주 정책 지침을 7차례 정도나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우주위원회를 14년 만에 재가동을 하고 우주군도 창설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 우주군 창설에 대해서 자신의 임기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여겼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도 정부 효율부 이제 수장으로서 우주 산업에 굉장히 또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과 관련된 이슈는 올해 계속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노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제 우주항공 쪽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종목에 좀 소폭 좀 눌림이 나오길래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에 또 다시 올라와 주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이 지금 돼주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위성통신과 위성 및 무기체계 점검 장비, 항공전자, 방위시설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위성 탑재 등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 종목들도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제노코가 또 방위 사업도 같이 하는 만큼 관련돼서 이런 복합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게 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부분들 중요하잖아요.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혼선 방식기를 이제 국산화 이제 성공하게 되면서 지금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카이가 지금 최근에 제노코를 인수하면서 모회사가 됐습니다. 이 카이와 같이 함께 또 협업을 하고 그런 이제 와중에 이 혼성 방지기가 계속 이제 쓰인다고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과 MOU를 체결해서 헬리콥터용 레이저 지뢰 탐색 장비 하드웨어를 이제 공급하는 이런 이제 MOU도 같이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제 지금 정부 쪽에서도 민간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매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함께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노코의 이제 실적 잠깐 함께 보시면은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가시적이진 않지만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봤을 때 올해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봤을 때는 17,000원 구간대가 플러스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긴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17,000원 구간대 돌파하게 되면 1,000원 단위로 레벨업해서 목표 구간 상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제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14,700원 구간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노코 우주항공주 안에서 살펴봤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7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USTR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에는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크고 만성적인 상품 무역 적자의 원인과 영향,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 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및 상장 폐지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IPO 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늘립니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치지 않는 경우 주관사가 상한 금액 30억 원에 한해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유도합니다. 무분별한 수요 예측 참여를 막기 위해 수요 예측 참여 자격과 주관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개선 기간은 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쿠팡 배송 기사의 야간 업무 등 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쿠팡 배송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판단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CLS 대표, 정종철 CFS 대표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범성 쿠팡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생필품을 복지시설 200곳에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설과 추석에 명절 음식 약 4만 명분을 키트로 제작해 전국 복지시설에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도 1억 600만 원 상당의 명절 음식 키트와 4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매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올해부터는 한 발 더 나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눔에 세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이데일리 온 파트너를 사칭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이데일리는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사용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